개인회생 진행 중 퇴직금 중간정산하게 되었다면 성인이 된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핸드폰 후불 결제 등을 이용하는 분들의 경우 소량의 채무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하기 위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빚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납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은 살다 보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갚아나가는지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혹은 평범하게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부채였다면 큰 걱정은 없었을 것이지만 만약 개인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을 지경에 빚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갑작스러운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절차를 무사히 이행 중이었다고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거나 혹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개인회생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소득 증빙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해당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저생계비를 제한 남은 비용을 가용소득으로 잡아 3년에서 5년 사이에 빚을 변제하고 그 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아 최종적으로는 책임져야만 하였을 빚을 면책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 이미 자신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함께 작성하게 될 텐데요. 이때 가용소득과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은 월 소득 증빙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닐 경우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실 때 함께 하실 대리인과 상담 과정을 거쳐서 대략적으로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떤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보편적인 경우에서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정년퇴직을 하였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마저도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발생한 일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전 다시 한 번 더 상황을 고려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앞서 변제계획서의 이야기를 꺼낸 까닭은 퇴직금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급한 사정으로 하여 정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퇴직금이 결국 빚을 변제하는 데 소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청산가치 반영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해 보신다면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전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여러 번 강조하는 사항 중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된다면 재산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변제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급한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했었을 뿐인데 급한 사정과는 별개로 재산으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퇴직금은 면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받아두시는 것을 조언합니다. 혹여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법률상의 조언이 급한 경우라면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